불법 채권 추심 대응 방법으로 먼저 채권 추심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채권 추심인이 법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칭하거나 법원 서류 등을 이용하여 채무자들의 오해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 추심인이 소속과 성명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알려달라고 요청해야 하면 답변하지 않거나 내용이 거짓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대응하지 말고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여 금감원, 지자체 또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오래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 원금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법원의 판결 또는 지급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0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채무상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채무를 소액이라도 일부 변제하거나 변제하겠다는 서류를 작성했다면 채권 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평소 휴대폰 등의 녹취 및 촬영 기능을 잘 익혀두었다가 불법 채권 추심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휴대폰을 이용해 통화 내용 녹취, 사진 동영상 촬영을 통해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독촉장, 감면 안내장 등 우편물도 보관합니다. 채권 추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자택을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는 경우 불법 추심 행위로 처벌될 수 있고 특히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까지의 야간 시간에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 추심인이 채무자의 직장 등을 방문하여 동료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가족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엽서 등 내용이 보이는 우편물 등을 통해 제3자가 채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더불어 민형사상 법적인 절차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압류 경매, 채무 불이행 정보 등록 등 법적 절차가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채권 추심인이 이를 실행한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한 사실을 적발하여 제재한 사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권 추심인은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시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파산 절차 또는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채무가 면책된 경우 반복적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면책되기 이전이라도 법원이 추심 행위를 중지 또는 금지하거나 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반복적인 변제 요구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인이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 대부업자 등인 경우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대리인이 선임되면 대부업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된 이후 대부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 등 법인명의 계좌로 상환해야 합니다. 채권 추심인이 금융기관이나 채권 추심 회사 등 회사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채권 추심인 개인 계좌로 입금할 경우 횡령, 송금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내를 받았다면 채권자나 채권 추심 회사의 법인 계좌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 변제 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채권 추심인에게 채무 변제 확인서를 요청하셔서 보관해야 합니다. 금감원의 감독 대상인 금융회사, 채권 추심회사 및 대형 대부업자 등은 채권 추심 및 대출 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 변제 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교부하여야 하니 참고하세요.